다이어트 식품 먹으면서 보조제 먹고 약 먹고 또 굶고 피곤한데도 얼마나 또 억지로 운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또 당연히 폭식 터지죠. 완벽하게 클린식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잘 먹는 며느리예요. 안녕하세요. 잘 먹는 며느리예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식이 아니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과거에 엄청 뚱뚱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좀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이전과는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하고 음식을 바꿔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지금까지 요요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의 건강 비법, 다이어트 비법 중에 하나는 음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음식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저는 몸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랫동안 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옛날에 진시황제도 건강에 엄청 관심이 많아서 평생 불로초를 찾는 데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 소중한 재산인 우리 몸, 이 몸을 어떻게 관리해줘야 될까요? 저는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에 달려있다고 확신해요. 내가 먹는 게 곧 나다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진리 중에 진리거든요. 음식이 단순히 몸을 만드는 세포를 구성하는 걸 넘어서서요, 우리의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잘 돌보고 사랑해주고 발전시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먹더라도 그냥 대충 귀찮아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귀한 사람에게 대접하듯이 정성껏 차려서 맛있게 담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때 내 몸도 마음도 같이 흐뭇하고 건강해지거든요. 가족들이 자주 먹는 음식이 애들 입맛을 형성하는 거 아시죠? 전문가들도 10살까지의 입맛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 또 제가 실제로 애를 지금 둘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그거 정말 맞더라고요. 어릴 때 먹던 입맛이 어른까지 가요. 좋은 음식을 경험해 주게 하는 것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집밥, 식재료, 그리고 요리 그 자체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물론 저도 인간인데 외식도 하고 간식도 먹고 뭐 사서 먹을 때도 있고 하지만요, 완벽하게 클린식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균형이에요. 균형. 내가 그 중심을 잘 지키면서 비중을 어디로 갈 것인가. 가장 좋은 투자는 내 몸에 투자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음식은 정말 실패 없는 투자다. 제가 제일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건요, 책이에요. 제가 예전에 책을 진짜 안 봤거든요. 진짜 다이어트에만 미쳐서 맨날 그 정보만 들여다보느라 다른 것들은 집중이 전혀 안 됐어요.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고도 비만이었을 때도 그랬고, 또 특히나 제가 살을 빼고 거식증, 폭식증으로 고생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음식에 대한 집착이 너무너무 심했거든요. 저칼로리, 저염, 저탄수, 고단백 다이어트 식품 먹으면서 보조제 먹고 약 먹고 또 굶고 피곤한데도 얼마나 또 억지로 운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또 당연히 폭식 터지죠. 그래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아프고 괴롭고 이게 정말 무한 반복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수치스러워서 남들한테는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진짜 더 이렇게 못 살겠다. 더 이상 다이어트 그만하고 내려놓자. 그때 저를 들여다보면서 시작했던 게 나를 위해서 독서였어요. 독서. 그때 다이어트 책 같은 거 본 게 아니고요, 동서양의 자연 치유책, 마음 공부책 등을 참 많이 봤거든요. 참 신기하게도 예전에 쓰여졌던 그런 책들은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제일 강조되는 게 뭘까요? 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를 보고 흙에서 자란 자연 음식을 먹어라. 온도, 염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현대의 다이어트 방식은 저염 얘기하고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먹잖아요. 반대였던 거예요. 맛없게 슴슴하게 먹다가 건강을 오히려 망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이 음식이라는 걸 이 책 덕분에 칼로리로 보는 개념을 벗어나서 살아있는 그 에너지 자체로 보게 됐어요. 왜냐면 음식에도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파동이 측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음식이고 어디서 왔고 누가 어떤 마음으로 만들고 키우고, 단순히 그냥 몸을 만드는 걸 넘어서 내 자신의 에너지를 바꾸는, 기운을 바꾼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이런 걸 기라고 하죠. 기라는 게 만물을 움직이는 그 힘을 뜻하는 말인데요, 실제로 한자 기자를 보면요, 그 중심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쌀미자가 들어가요. 음식을 통해서 기가 생긴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옛날에 정말 유명했던 에드가 케이시라는 예언가, 요즘에도 유명한 디펙 초프라
박사님도 그렇고요. 음식의 재료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됐던 책이 아주 오래됐던 책, 미즈노 남보쿠 사상가의 책을 들 수가 있어요. 일본 에도 시대 때 최고의 관상가이고 사상가이고 운명학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매일 먹는 음식이 당신의 부와 명예와 수명까지 결정한다. 과식 폭식은 자신의 운을 끌어다 쓰는 거다. 배에 8알만 채우면 병이 없고 천수를 누린다는 거예요. 즉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기가 좌우된다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구절이 있어요. 음식을 다스릴 줄 알아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음식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마음을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고 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이 책은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그때 절제에 성공하기라는 책으로 나왔었고 그 시기에 제가 봤던 거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이름이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으로 책이 또 나왔더라고요.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라 난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구나. 더불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비법은 단순하고 오히려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걸 직접 제가 해봤더니요. 진짜 몸도 건강해졌어요. 무엇보다 병적으로 하던 다이어트, 그걸 안 하는데도 적정 체중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이까지 키우다 보니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고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한 식생활을 아주 즐겁게 즐기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칼로리만 보면서 가공식이든 뭐든 그냥 칼로리가 낮으면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폭식하게 되고 안 아플 수가 또 없는 거예요. 왜? 위장이 쉬질 못하니까 늘어났다 줄었다. 화농성 여드름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했어요. 그때 여드름 약도 먹고 아마 위와 장이 다 망가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지금은 먹는 약 하나도 없어요. 외모도 물론 좋아졌죠. 여드름도 없어지고 예뻐지고 뭐 피부도 좋아지니까 외모 만족도가 다가 아니고요. 사람의 그 아우라? 에너지 차원이 높아졌다라고 할까요? 제가 실제로 주변 분들에게 혹은 처음 보는 분들에게 자주 듣는 얘기가요.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가 밝아요?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와요? 혹시 어떤 관리해요? 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저 옛날에 더 마르고 어리고 저는 그때 이쁜 줄 알았는데 그때도 못 들었던 얘기거든요. 결국엔 뭐예요? 날씬하고 마르고 뭐 외모적으로 예쁘다고 해서 그 매력이 다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오래된 친구들도요.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옛날 그 과정을 다 봤으니까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졌어. 더 지낼수록 호감을 느끼게 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기분 좋았던 게 기운이 참 좋은 사람 같다. 솔직히 저도 속으로 느껴요. 확실히 예전보다 내가 호감을 주고 있구나. 에너지가 좋아졌구나. 이제 저도 저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됐고요. 예전에는 무기력하고 또 몸이 아프다 보니까 어둠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음식이 안정되면서 막 참다가 터지는 그 폭식이 없어지니까 요요도 없고 또 기운도 넘치고 삶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충만한 느낌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식생활이 바뀌면서요. 하는 일도 또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또 좋은 기회도 더 잘 만나게 되면서 잘 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건강한 식생활이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억지로 막 참고 강박적으로 어떤 음식에 집착하고 그게 아니고요. 유동적이기도 하지만 기꺼이 다시 이 생활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끔 저보고 그런 말씀들 하세요. 너무 피곤하게 따지고 먹는 거 아니냐. 너무 유난 떤다. 유별나다. 뒤에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무렇게나 먹고 뭐 시켜 먹고 대충 먹는 게 진짜 자유일까요? 저는 오히려 음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면서 외모는 물론 건강의 자유, 가벼운 이 에너지의 자유, 어떤 면에서든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됐으니까 당연히 이게 더 큰 자유 아닐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은 그야말로 풍요 속의 빈곤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넘쳐서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비만과 영양실조가 동시에 높아졌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정보도 넘치고 음식도 넘치고 편리해진 건 맞아요. 하지만 스스로 거르고 절제할 것들도 많아졌어요. 예전에는요, 다치거나 어떤 위생 문제로 전염병 도는 거 외에는 큰 병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연 친화적인 음식을 먹었고요. 해를 보고 땅을 직접 밟고 또 해지면 깊이 잠을 잤어요. 지금처럼 마르려고 애쓰는 뭐 조장하는 문화도 없었고요. 요즘 보면 어때요? 너무 아무렇게나 편한
편하게 먹고 과식하고 폭식하고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먹고 또는 마른 문화 따라간다고 다이어트 한다면서 뭐 세모이만큼 먹고 칼로리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아프시거나 과체중이신 분들께는 얼마든지 단순한 원리에 따르면 정상 체중 혹은 더 건강한 몸으로 갈 수 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안에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께 있는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또 반대로 너무 마르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 제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것을 조장하는 문화를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그런 조장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꼭 아셨으면 하는 게요. 이 마르기만 하고 날씬하기만 한 사람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에너지 파동 자체가 높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걸 또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운이 좋은 사람한테요, 진짜 좋은 기회, 진짜 좋은 인연도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망치게 된다니까요. 하여 진짜 좋은 것들은 여러분 기운이 좋을 때 따라온다. 그리고 비로소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정말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이루면서 살 수가 있게 돼요. 삶의 판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음식을 좀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기꺼이 신경 쓰시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높은 자유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나중에 좀 더 깊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 무의식 공부 그런 거 했을 때 알게 된 거 좀 더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한번 또 들어주세요. 제가 음식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전달이 잘 됐을까요?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면서 먹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건강한 몸, 가벼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는 음식을 그냥 대충 드시지 말고요. 조금 관점을 바꿔보세요. 이 음식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여러분이 직접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좋은 에너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또 만나요. 안녕.